몇 번 할까 몇 번? 19번이요. 또 17번. 그때 많이 질문해도 괜찮아. 15번.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필요한 것만 들으면 되잖아, 맞지? 굳이 그런 부담 갖지 말고 잘 몰랐으면 질문하십시오. 22번. 21. 14요. 16이요. 진짜 다 괜찮아 이제? 진짜 13번.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그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히 이제 확실하게 아는 문제들 할 때는 과제 할 거 너희 사실 너희는 이제 고생이도 명백도 사실은 시험 대비 교재도 할 거 많잖아, 맞지? 안 많아?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면 돼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쌤이 아마 뭐 하여튼 이번 주 수요일쯤에 부터는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거거든. 지금 나 친구 와서 지금 챙기는데 그때부터 책방사를 들어가겠습니다. 가져와야 돼요? 가지 마야지 사실은 정확히 확인하려면. 자 일단 13번부터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하고 13번부터 할게.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얘는 우리가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뭐야? 항등식 원리문제 나왔지. 항등식 표현이니까 K에 대해서 미리 차선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K 있고 그다음에 3x 그 다음에 K 분놈 마이너스 4y인가? 플러스 4y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3x인가? y제곱 아니면 마이너스 6x 그리고 마이너스 4y 그리고 마이너스 7이면 이게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가 0 그리고 얘가 0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더하기 얘는 표준으로 바로 바꿀게.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랑 4랑 들어가니까 24가 되나? 13, 11인 거 맞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도형과 이 도형이 뭐하는 이제 만나는 두 점 이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식도 0이 되고 이 식도 0이 된다는 말은 이 둘의 이제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0이 되길 바라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때 그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현의 길이잖아. 현의 AB의 길이를 구하는 거. 자 그럼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사실 이제 모양 별로 안 중요해. 이렇게 잡고 중심 잡고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이 이제 2루트 6이니까 점집값만 구하면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없다. 5분의 3칸만이니까 3, 3, 9, 2, 4, 8, 빼기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리가 2가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여기가 2야. 여기다 쓰면 24 빼기 4니까 20이 될 거고 요 길이가 루트 20. 그러면 그 두 배의 제곱이니까 80 이렇게 푸는 거지. 어쨌든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은 이제 사실은 이제 쌤은 아마 절대로 그렇게 풀진 않겠습니다. 굳이 이제 나는 좀 열심히 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냥 중심을 A, B라고 잡고 반지름을 R이라고 잡고 이제 열심히 풀면 풀릴 것 같아. 쌤은 이제 도전해보고 싶지 않다. 도전해보고 싶지 않다. 저렇게 해서 풀리긴 할 겁니다 아마 이제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x축에 접한다가 있으니까 반지름 뭘로 잡으면 돼? 반지름을 이제 절대값 B로 잡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양수니까 이제 B가 양수가 되겠다 맞지? 왜냐면 x축에 접한다고 했는데 양수인 점을 지나려면 x축 아래로 원이 내려갈 수가 없거든. 중심이 y좌표가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B가 양수를 찾아서 반지름 B를 바꿔 쓰고 문자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1,2 지난다 하나랑 저 직선 y 마이너스 4분의 3x랑 접한다 하나랑 이렇게 두 개 풀면 풀릴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쌤이 바라는 건 사실 이렇게 풀기를 바라는 거긴 하지. 자 x축이 있고 y는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x가 있어. 근데 이제 쌤이 외워달라고 한 기울기 중에 하나인 거 맞지?
아. 우리 중심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이 뭐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존재한다고? 한번만 조금 안 되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y 마이너스 3분의 1x 직선을 뜨는 겁니다. 이거를 쌤 3분의 3만 가르쳐줬잖아. 이러면 쌤이 진짜 할 말이 없다, 그렇지? 할 말 있는다, 알았지? 오케이. 자, 지금 근데 이게 쌤이 풀이를 하고 있잖아. 풀이하면 느끼는데 모든 학교에 한 문제 이상 나왔어. 이 숫자가.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마이너스 11,2라는 점이 이렇게 있네. 마이너스 11,2. 자, 이렇게 있고 이제 중심이 노란색 직선 위에 있어야 돼. 왜냐면 x축과 이 사이에 접해야 되니까 지금 원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하나 있을 거고 이쪽에서 이렇게 그리는 게 하나 있을 거야. 이 두 번 찾으세요가 문제 요구사항이다. 괜찮지? 안 괜찮지?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러면 쌤은 이제 중심을 잡을 때 이렇게 잡겠지. 중심을 좌표를 그냥 이제 쌤은 이제 양수를 선호해서 여기를 a로 잡을 거야. 그래서 a, 마이너스 3a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 점인 거 맞지?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괜찮아? 저건 그냥 요령에 불과하긴 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개수가 분수면 계산이 보통 어때?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그걸 집어볶으면 그래서 저렇게 잡으면 약간 편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똑같이 반지름 a니까 x 더하기 3a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이 a 제곱 이렇게 만든 거죠. 반지름 a니까 여기 대입하면 이제 a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와서 그냥 바로 풀어줍니다. 괜찮아? 1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15번. 좌표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 조그마한 그림이 나와. 어차피 크게 그릴 필요가 없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4인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2가 될 거고 0,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0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fx, y는요. 사실 쌤은 성실하게 풀었는데 아까 지우가 수현이한테 설명할 때 보니까 이제 요령을 잘 썼더라고. 어차피 점 4개인데 뭐 까지 옮겨버리면 되지. x 마이너스 3은 4번 연습하면 설마 기억 잘하겠지? 4번쯤 연습하면 잘하겠지?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에 있으면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게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알게 되는 사실은 이제 f 마이너스 1,4는 질문할 식이 참인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4가 되게 만드는 xy를 찾자고. x가 뭐가 돼? x가 얼마? 7.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3인가? 그렇게 되지. 아, 그러면 우리 어느 점이었지? 마이너스 1,4 이 점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7, 여기로 저 점이 옮겨지는 거야. 괜찮니?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f0,2 f0,2가 0이 되니까 그럼 이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이거 그냥 잘 봐줘. 어쨌든 얘가 0이 되고 얘가 2가 되는 걸 찾는 거지. 얘가 0이 되려면 y가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면 이쪽. 그 다음 2가 되려면 x가 5여야 돼. 5 보면 여기죠? 여기 이렇게 찍혀. 그러니까 이 점이 이 점으로 옮겨지는 거지. 근데 이거 두 개만 해도 대충 예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졌잖아, 맞지? 그럼 이 점이 어디 있어야 돼? 이 점이. 요 마이너스 2,2가 지금 0,2랑 마주보는 꼭지점이니까 어? 잘 모르겠네. 상상이 내가 안 돼. 왜 이렇게 그려졌지? 아, 이렇게 그리나 보다. 이렇게. 요 점이 1로 옮겨지고 이 점이 아마 1로 옮겨질 거야. 그림상. 맞지? 근데 불안하니까 한번 해볼까? f 마이너스 2,2 이거 해보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2가 되는 걸 찾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 y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여기. 그럼 이상한데? 그치? 잘못 그렸네. 보관해. 바보. 아, 이렇게 그려진다 지금. 어쨌든 오바 돼. 여기 이렇게 치입니다 지금. 오바가 없는데. 바보.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해.
아니 나는 장난으로 이제 바보 봐. 그러니까 내가 내 보고 바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선생님 바보도 아니야. 아 그쵸.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쌤 바보. 자 어쨌든 이렇게 되네. 괜찮지? 그래서 y좌표 최대값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어. 근데 마이너스 3이었는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2였어. 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좌표를 찾았는데 쌤이 안 썼구나 그러고 보니까 저기 노란색이었고 주황색은 뭐였지? 주황색 0이 되게 만드는 y 값이 이제 마이너스 4고 2가 되는 x 값이 5,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가 5, 마이너스인 거야. 괜찮아? 그다음 분홍색은 뭐였지? 마이너스 2가 되게 만드는 게 y 좌표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2가 되게 만드는 x 좌표 5였어. 여기가 5, 마이너스 2가 괜찮니? 그래서 이제 내점 찾아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쌤은 이 방식을 약간 뭐랄까 모범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알았지? 그러니까 저렇게 했을 때 이제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거냐라고 물으면 아마도. 근데 이제 대부분이고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실 쌤이 이제 그 문제를 깊이 고민해보. 이게 중요한 유형이 아니야 사실은. 많이 나오지 않거든 사실. 그냥 이제 가끔 뜨문뜨문 나오는 편이라서 쌤이 그때도 3년치 기출 모았는데도 2년치 기출 그때 했는데 네 문제? 5문제밖에 학교 한 2, 30개 했는데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엄청 딥한 접근을까지 학생도 안 하는 거야. 적당히 해보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지. 물론 쌤은 이제 항상 성실하게 푸는 풀이를 할 수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fx, y는 0에서 출발해서 저 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이제 y는 x 대칭을 보통 먼저 하거든. 대칭을 먼저 하고 평행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f, y, x는 제로가 될 거고 얘를 이제 x축 대칭 이동을 하는 거지. 그러면 f, y, x 항상 문자 기준 대칭 이동이야. 아니 이동은 문자 기준, 변수 기준이야. 이걸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축으로 마이너스 3이 생기려면 3만큼 이게 y축으로 묶어내면 y 더하기 4거든. 그래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생기거든요. 그러면 f 이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는 제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식이 없구나.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y는 x 대칭하면 마일, 0이 1로 옮겨지고 0, 2가 1로 옮겨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y는 x 대칭이야. 괜찮지? 그리고 걔를 다시 x축 대칭 이동하는 거야. x축 대칭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걸 다시 어떻게 하래? y축 방향을 4만큼 내리고 x축 방향 3칸 옮기래. 그럼 정확히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흰색이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요 모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푸는 게 일단 모범적이긴 해. 맞지?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너희들은 시험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 맞지? 그래 저런 것도 다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조금 잘하려면 그냥 요령만 익혀서 그것만 이렇게 착하게 요령 안에 풀리기를 바라고 문제를 공부하지 말고 많이 잘하고 싶으면 기본도 알고 요령도 알고 다 아는 거지 사실. 항상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 어떻게 푸는지 사실 좀 궁금한데 16번 맞은 사람? 맞은 사람? 16번 출제 의도가 뭘 것 같아? 네 글자야, 네 글자. 중선점. 충선이요, 충선. 이게? 이게. 그렇지.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좌표를 쓰면 이쁘게 찍을 거거든. A가 마이너스 1,2야. A가 마이너스 1,2. 자, 그 다음 B가 5,2, B가 5,2, 2, 4, 5야. 여기가 5,2.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 3개를 쌤이 그릴 거거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 그러면 4,2 지나면서 직선 이렇게 그릴 겁니다. 마이너스 X 더하기 6. 그 다음 Y는 2X 2,4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릴 겁니다. Y는 2X. 그 다음에 Y는 0 직선 이렇게.
문제에서 이제 이 삼각형, 저 세 직선에서 만들어진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위의 점 C에 대해서 AC 제곱 더하기 BC 제곱의 값이 최소래. 자, AC 제곱 더하기. 사실 근데 C라는 게 이 삼각형 위를 돌아다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저 AC 제곱 더하기 BC 제곱을 단순히 식으로 풀려면 문자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경우를 나눠야 돼. 여기 위에 있을 때 A, 2A, 여기 있을 때 A, 마이너스 A 더하기 6, 여기 위에 있을 때 0, A, 0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를 다 나눠서 잡아야 돼. 매우 피곤하다. 그렇게 풀어서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보면 우리가 두 개의 제곱의 합이 주어질 때, 특히 한 점에 대해서 두 개의 제곱의 합이 주어질 때 이걸 쓸 수 있는 거지. 이제 이걸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중선 정리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M이야. 자, 그러면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 뭐랑 같아?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의 2배와 같이 저거 쓰는 겁니다. 그럼 저렇게 되게 되면 봐봐, AC와 BC에서 C가 움직이면 AC 밖에 안 바뀌어? 바뀌어. BC 밖에 안 바뀌어? 바뀌어. 그럼 두 개가 동시에 변하면 언제 최소가 되고 언제 최대가 되는지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얘기야. 괜찮지? 근데 이 식은 이 AM이라는 건 다시 여기서 선을 하나 이렇게 긋게 되면 AM이라는 건 정확히 여기 2,2거든. 여기가 M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AM 제곱이라는 값은 그냥 3이야. 정확히 3의 제곱이야. 맞지? 일정하다. 그치? 그러면 뭐가 최소면 최소가 되는 거야. 저 식은. 저 CM 길이가 최소가 되면 최소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어디가 제일 가까워? 저 점에서. 쌤 그림 이쁘게 잘 그렸다니까 진짜로. 문제가 어려우면 이쁘게 그리라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C가 되면 이 길이가 제일 짧은 거야, 맞지?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정시 Y, 저 점에 Y좌표 찾는 거야. 괜찮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랑 수직이니까 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2,2 지나는 직선 구하는 어렵지 않지? 여기 보면 그냥 보이시겠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 이거는 근데 이렇게 쓸 필요가 없겠다. 그럼 x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더하기 3이 되면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랑 연립했을 때 교점의 좌표를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약간 중요합니다. 약간 중요합니다. 제곱의 합, 두 개짜리 제곱의 합이 주어졌을 때는 중선 정리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매우 크다. 이게 식으로 표현되면 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식으로 표현되지 않을 때는 항공 표현이 매우 곤란할 때는 중선 정리를 못 쓰면 개선이 많이 피곤하다. 자, 그럼 17번 봅시다. 17번은 이제 10 이하의 자연수에 있는 10 이하 일단 B는 N 이하 소수, N 이하 소수.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BN이 이제 A의 부분집합일 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걸 만족하는 인 X의 개수를 우리가 FN이라고 하죠. 왜냐면 이제 이 FN이라는 값은 이제 그 BN이 바뀌게 되면 N이 바뀌게 되면 FN 값이 바뀌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N에 대한 일종의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까지는 이해를 했어?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N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B1이 공집합이잖아, 맞지? 그러면 공집합이면서 그러니까 X가 공집합을 포함하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히 달성. A는 X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10제곱 걔가 있는 거지. 오케이? 만약 N이 2가 되었어. 그러면 이제 B1은 뭐가, B2는 뭐가 되지? 2랑 소수니까 2 한 개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2를 반드시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10 빼기 1제곱 혹은 2의 9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우리한테 이제 이걸 구하라고 시킨 게 아니야, 사실 이 문제는. 뭘 시켰지? 저 F의 값이 이렇게 되는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MN 개수. 물론 MN 보니까 돼. 근데
이게 만족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이게 같으려면 얘는 BM과 BM이 같아야 돼.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N이 4라고 해봐. 그럼 B4는 얼마가 되니? 3부터 하자. 3이라고 해. 그럼 B3은 얼마야? 2, 3이지. 그러면 2에 8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N이 4일 때는 어떻게 돼? B4는? 이때도 2, 3이잖아.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BM과 BN이 같을 때야. 그럼 BM과 BN이 같다는 말은 또 뭐지? N보다 작은 소수 개수가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써볼까? 써보자. 우리 어떤 수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가 0개인 건 1밖에 없어. 1개인 건 2밖에 없어. 2개인 건 3, 4가 돼. 3개인 건 누구야? 5, 6. 6까지 괜찮아. 5, 6. 4인 거는 7, 8, 9, 10까지 괜찮아. 그리고 11인데 11부터 갈 건데 여기는 관심이 없어. 왜냐면 이제 문제에서 Bn의 A의 부분집합을 원한다고 했었거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 이 동수가 Mn이 되면 괜찮다. 이 동수가 Mn이면 괜찮다. 이 내수 중 두수가 M이면 괜찮다. 그래서 EC2, 4C. 그래서 얘 하면 왜냐하면 여기서 M이 N보다 크다 조건이 있거든.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두 개를 골랐어. 그럼 얘가 M, 얘가 N이야. 그러니까 고르기만 하면 누가 M이고 누가 N인지는 결정이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1, 1, 6이니까 그래서 8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 문제는 이제 나에 대해서 푸는 게 아니고 구조를 이해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18번은 사실 좀 궁금한데 어떻게 푸는지 너희들이. 일단은 뭐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시작해 주세요. C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80, 그 다음에 여기가 70, 여기가 54, 그 다음에 모두 이용하는 가구가 여기가 30, 그 다음에 여기가 A와 C가 26, 그리고 B와 C가 27 이렇게 되는 거죠. 모두 이용하는 가구. 여기에 속하는 가구 수의 이제 최대값을 구하시오가 이제 문제 요구사항이었죠. 18번 없었나 원래? 왜 하고 있었지? 다들 잘 풀었어? 하여튼 잘 풀었으면 좋은 일이지. 넘어갈게. 19번 봅시다. 19번. 아무도 안 물어. 그래서 나 혼자 뭐하지? 또 봅시다. 19번은 약간 친절 배려가 이제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진심으로. 쉬운 문제예요? 아니 어려운 문제인데 실수로 틀리지는 않게 해줬다는 느낌이라서 그런 거지. 여기 이제 준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서쪽으로 4km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이제 시속 2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동식 라디오 전파국은 6만큼 떨어져 있네. 여기 있는데 얘가 그러면 0, 마이너스 6 더하기 4t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전파를 뿜어가면서 가는 거야, 맞지? 근데 이제 그때 그 전파의 이제 그 뭐지 거리 어떤 이제 의미 있게 수신할 수 있는 거리가 이제 루트 8t, 루트 8t, 루트 8t, 8루트 t인가?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친구가 이렇게 가서 얘를 들으려면 이 친구 이 점이 이 원의 내부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있기 위한 조건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8t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t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가 문제 요구사항인 거야. 원 내부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거리가 어떻다고? 반지름보다 작으면 원 내부에 있겠지. 괜찮니? 해봅시다. 그럼 점점거리야 마이너스 4 더하기 2t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4t의 전체의 제곱의 루트 이 거리가 누구보다
루트 8t보다 작거나 이렇게 풀기를 바라는 거야. 이게 전부야. 2분의 10 풀면 그냥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열심히 하게 되면 쌤 기억상 3t 제곱 마이너스 16t 마이너스 13이 플러스 13이 이렇게 풀렸거든. 그럼 이제 여기가 1, 3이고 여기가 1, 13이고 여기가 아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t의 값이 뭡니까? t는 근데 시간이야. 시간. 단위가 시간이야. 1 이제 3분의 13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1시간 뒤부터 해서 이제 4시간 20분 뒤까지가 이제 그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 괜찮니? 설마 3분의 13, 13시간이 4시간 20분인 걸 이해를 못하진 않겠지? 4하기 3분이지 않아. 3분의 1시간은 몇 분이야? 20분이지 맞지? 괜찮지? 정민아 왜 심각해? 맞았어 어쨌든 1시간 4시간 20분이야. 근데 쌤은 어떻게 착각을 해버렸냐면 5시부터 1시간 지나면 몇 시간이야? 6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5시부터 4시간 20분 더 해야 되잖아 맞지? 쌤이 근데 6시부터 4시간 20분 더 해서 선지에 다룬 건데 없더라고. 멀찍이 멀쩡한 봤나? 이러고 왔더니 이게 5시부터잖아 맞지? 9시 20분까지 10시 20분 있었으면 쌤은 낚였다. 쌤은 낚였다. 물론 쌤은 시험 치지는 않으니까 시험이었으면 훨씬 더 각 잡고 있다고 합시다. 이들 갖고 21번도 꽤 까다로웠습니다. 이제 만약 연립해서 적당히 잘 풀었으면 매우 괜찮다. 약간 요즘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자 일단 5,6에서 x-a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b의 제곱은 이제 9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맞는데 이게 뭔 말이지?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말은 저 5,6이라는 점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루트 2배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 설명 안 해줘도 돼? 정리도 괜찮아? 저 21번 맞았어요. 괜찮은 거지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 중심이 a, b였으니까 a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6의 제곱이 이 거리가 누구보다 3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a-2의 제곱 더하기 b-6의 제곱이 이제 18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야. 사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제 등호가 성립할 때에 관심이 있는 거라서 결국은 얘를 이제 a와 b에 대한 어떤 원의 방정식 같은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많이 불편하면 a를 x로 바꾸고 b를 y로 바꿔서 풀어도 괜찮아. 어떤 새로운 조건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냥 할게 그래도. 이제 우리가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려 나왔거든. 그러면 이제 그냥 얘를 일단 좀 쉽게 푸는 방식은 이거 는 k 잡고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2차 부등식이 나온단 말이야. 2차 부등식이 이제 성립하기 위한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될 겁니다. 아닌가? 근데 선생님 왜 작거나 같아요? 그냥 같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수직. 수직으로 만날 때니까 같다고 해야 되군요. 쌤이 착각했습니다. 뭔가 아마 머릿속에서 섞였던 것 같아. 다시 정확히 이 길이가 되어야 되는 거지. 고마워.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더 복잡하지 않지. 자, 어쨌든 이렇게 된 겁니다. 괜찮아? 자, 이때 이제 이거를 아마 대입해서 풀 수 있을 건데 쌤은 이제 저렇게 안 풀긴 해서 잠깐만 이따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쌤이 한 방식으로 먼저 할게. 자, 첫 번째 방법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a를 x처럼 b를 y처럼 생각한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도형의 방정식이 뭐였지? 도형의 방정식.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이 주어지면 그 방정식의 해를 무수히 많잖아, 맞지? 등식 한 개에 문자가 두 개니까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좌표면의 개를 그래프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이제 5,6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3루트인 원을 그리게 되면
3루트 1을 그리게 되면 이 도형 위의 모든 점은 이 식을 만족하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그 모든 점에 대해서 A와 B의 합의 값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B를 뭐처럼 Y 좌표처럼 A를 X처럼 생각하게 되면 이건 일종의 뭐가 돼버려?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A 더하기 B는 K를 얘를 내가 이제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K 이렇게 잡게 되면 얘는 이제 1차 함수네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는 1차 함수 또는 직선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식을 만족하는 K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렇게 관점을 가져가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이제 만약 저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치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대입했을 때 이 식의 값이 이때 이 직선에 대한 K 값이 되는 거고 이 점을 지날 때는 나오는 이 점의 좌표를 여기 대입했을 때 이 식의 값이 K가 되었을 때 요 직선에 대한 K 값도 똑같이 이제 나올 거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점직거가 만드는 것도 작거나 같다는 거고. 지금 혹시 질문 있어? 엄청 졸린데? 아닌데요. 루트 2분의 아니야? 네. 어쨌든 한번 봅시다. 5 더하기 6 마이너스 K가 얼마보다? 3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루트 2 넘어가서 6이 될 거고 얘가 11 마이너스 K니까 K 마이너스 11이 6보다 작거나 같다 바꿔 써도 괜찮겠지. K는 17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더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아마 저거 대입해서 풀어도 괜찮을 거예요. 선생님이 기억이 아리까리해서 해봅시다. B를 소개한다고 치자. 그 다음 B 대신에 K 마이너스 A. 근데 갑자기 여기 꺾였는데 3개짜리 제곱이 나오는 순간 별로 안 하고 싶다. 잠깐만 여기서부터 분사를 좀 합시다. 만족하는 실수 A가 존재하기 위한 K의 값을 보면 판별식 풀면 됩니다. 판별식 영미상으로 풀게 되면 K의 범위가 나오고 그때 이제 그 K의 범위가 이 친구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 어쨌든 저걸 만족하는 실수 A가 존재해야 되잖아, 맞지? 실수 A가 존재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 이제 그게 답에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괜찮아? 이제 22 갑시다. 일단 이거는 이제 오답인데, 그러니까 아니 쌤한테 이게 답이 이제 쌤이 문제를 구한 것에서 올라온 답이 틀린 거 같거든요. 근데 자, 쌤 설명을 들어보자. 들어보자. 납득이 안 되면 쌤이 틀린 거. 자, 해봅시다. 이게 또 내가 약간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게 7번도 답이 이상하더라고. 내가 바꿔놓은 거야 다시. 7번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지. 7번 뭐 쌤이 틀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도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N A 교 B N A 합 B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자연수가 되기로 하는 자연수. 근데 뭐 이거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내심 차근차근 케이스 나와서 잘 따지기만 하면 되니까 이걸 풀어내려면 뭐가 필요한 거지? 시간이 필요한 거야. 시험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 어느 수준 이상의 학생이라면 사실은 그냥 열심히 하면 풀릴 거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 경우는 성실하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쌤은 이제 예를 기는 경우를 안 먹거든. NA 교비는 얼마부터? 5부터 뭐 된다고 해도 괜찮고 1, 2, 3, 4, 5, 5개밖에 안 되겠지. 0이 되면 어차피 자연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쌤은 1부터 했는데 1부터 하자. 우리가 평을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벤이잖아, 맞지? 우리가 이제 소서상 AB를 결정한다는 말은 이걸 결정한다는 말은 저 집합 A의 원소가 뭔지 다 정하고 집합 B의 원소가 뭔지 다 정하면 그러면 이제 A와 B가 결정되는 거야. 원소의 위치를 결정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NA 교비가 1일 때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 누가 있어? 5개 중에 아무나 하나 골라. 그러니까 괜찮니? 자, 근데 우리 이제 이때는 합집합이 될 수 있는 수가 뭐가 있지? 전부 다가 가능하잖아, 맞지? 아무나 되어도 자연수가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정하지 않은 원소가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 4개가 어디 들어가면 돼? 아무데나, 맞지? 그러니까 이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3자리 중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3의 4제곱이
괜찮아? 그럼 얼마지 계산하면? 81이니까 405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자, 두 번째. NA 교비가 2일 때를 보자. 그러면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저 식의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케이스가 두 가지가 생겨. NA 합비도 2이거나 아니면 NA 합비는 4이거나 이거 두 가지밖에 없겠지. 이건 어떻게 돼요? 일단 여기 들어갈 두 놈을 고르잖아. 근데 이거랑 같다는 말은 A랑 B랑 그냥 같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랑 여기는 이제 빈칸인 거야.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가야 돼? 여기 가야 되니까 흔히 결정도 안 나지.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어. 오케이? 자, 그다음 이거 보세요. 이번에 OC 했어? 여기 이제 두 개를 넣었어, 맞지? 남은 논소 몇 개 있지? 세 개. 근데 이제 합비가 4가 되려면 여기랑 여기에 몇 개를 집어넣어야 돼? 두 개 집어넣고 여기 한 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와 이 자리에 들어갈 세 개 중 두 개를 고르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맞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해지. 내가 고른 두 개가 어디에 들어갈 건지를 여기 들어갈 건지 여기 들어갈 건지 결정해야 되겠지. 남은 한 개는 지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요 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세 개를 이 세 자리에 여기에 이제 두 개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가 합쳐서 두 개가 되도록 집어넣고 이제 나머지 한 개를 넣는 거지. 괜찮니?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지. 여기 들어가려면 한 개 집어넣고 나머지 두 개를 배치하고 이렇게 해도 어쨌든 결국 똑같은 얘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대체해도 사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계산하면 여기 얼마? 여기가 얼마? 8분이 120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세 번째. NA 교비가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이제 똑같아. 왜냐면 이 모든 경우에는 합집합이랑 교집합은 어떨 수밖에 없어.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53 하면 나머지 다 바깥 A랑 B랑 같아야 됩니다. 맞지? 그래서 얘도 54, 얘도 55, 그래서 얘가 3, 10, 얘가 5, 얘가 1 해서 이런 거. 그래서 여기가 16, 여기가 130, 저희가 400. 다 넣으면 551이 나와요. 질문 있어? 지우야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단순하잖아, 맞지? 네. 선생님 뭔가 이렇게 특별한 생략을 해서 뭔가 멋있게 풀었으면 나도 막 이렇게 선생님 뭔가 놓친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너무 단순하게 풀어서 거꾸로 풀어도 괜찮을 겁니다. 아마 NA 합비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이제 얘가 1이면 얘가 뭐여야 돼? 1이어야 되지. 얘가 2면 1, 2. 얘가 3이면 1, 2, 3. 근데 이거를 한 방에 쓰는 게 좋긴 해서 교집합을 주는 경우를 나누는 게 낫긴 할 겁니다. 이게 좀 더 빨리 풀리긴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